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.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맞으면서 지자체와 의회들은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. 우리 지역 의원들은 그동안 어떤 성과를 냈고 또 앞으로 후반기에는 어떤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. 경기도의회 의정부시 제1선거구 김정영 도의원 자리하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의원님 먼저 LG텔레비전 시청자들과 또 경기도민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, 저는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도의원입니다.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의원님, 그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한 게 네. 2022년 8월이었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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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러니까 한 3년 차에 접어든 건데 네. 그동안의 소회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네,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11대 경기도의회는 156명의 도의원이 계신데 78대 78 여야 동수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다 보니 양 당이 얼마나 팽팽했겠어요?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줄다리기가 심하다 보니까 원구성이 조금 늦어졌습니다. 이 부분은 도민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여튼 4년간 또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양당이 치열하게 이런 정쟁하는 것은 저는 결국은 도민을 위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팽팽하게 이렇게 여야가 동수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좀 여야가 좀 팽팽했던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의회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좀 뭡니까 늘 좀 긴장감이 넘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리고 저는 의회 운영위원장을 했었고 또 상임위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었거든요. 그래서 나름 경기도 그리고 북부 권역 또 지역구 제2정부 지역 챙기려고 열심히 뛰어왔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동수다 보니까 더 나은 네. 결과를 내기 위해서 더 팽팽하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네네. 생각도 드는데 방금 간단히 언급하셨지만 전반기 도의회에서는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네. 좀 활동을 하셨는데 네. 좀 기억에 남는 성과라든지 꼽을 만한 일이 좀 있으실까요? 의회 운영위원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고 가장 큰 광역의회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의회 운영위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상임보다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번 11대 들어오면서 인사권이 독립이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도집행부와 의회와의 별도로 이제 저희가 인사권이 완전히 독립이 돼서 지방 의회의 어떤 그 역할이 더 커졌죠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할 일이 많았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원님들 그 두 분당 한 명씩의 정책 지원관을 또 우리가 둘 수 있게 되었어요. 그래서 네.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 정책 지원관을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능력 있는 친구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했었던 것 같고 지금은 그분들이 의원님들을 잘 보좌해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조직권이 경기도 의회 지금까지 의회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건 이제 상위 법에서 이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조직권까지 이렇게 독립이 돼야지만이 진정한 이렇게 독립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조직권 확보를 위해서 좀 또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후반기 얘기도 좀 해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후반기에는 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셨는데 또 인상 깊었던 게 의원님이 정치에 입문하신 이유가 네네. 이 소외받는 사람들의 꿈을 지켜주고 싶어서 입문하게 되셨다라고 네네. 하셨습니다. 네. 이번에 이 상임위를 선택하신 것도 좀 연관성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.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지방 정치를 하든 뭐 그 국회의원을 하시든 시장을 하시든 다 저희가 이제 뭐 국민, 도민, 주민, 뭐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다 누구나 다 저뿐만이 아니라 소외받는 사람들 더 챙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
또 다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건설교통, 도시계획 이쪽 분야의 전공을 가졌고 그 영역인데 전반기에는 그쪽을 또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당 대표실에서 이제 소속 그 의원들을 이렇게 배정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배정이 되면 또 그 상임위 가서 맡은 바 또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성, 가족, 청소년, 뭐 유아 이번에 또 이민사회국이 또 신설이 됐어요. 이민자들까지 우리 저희가 이제 담당하는 위원회다 보니까 더 이렇게 어깨에도 무겁고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또 각오도 가지게 되고 또 예, 그랬었습니다. 네. 아무래도 도민들의 삶에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임이다 보니까 네네. 더욱더 책임감이 좀 무거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래서 좀 이 관련 현안에 대해서 좀 네.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. 먼저 이 딥페이크 범죄가 있습니다. 이 딥페이크라는 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사람 이미지를 합성하는 걸 네. 말하는데 이걸 악용해서 네. 뭐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기도 하고 또 만들기도 하고 이게 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?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이렇게 타 국가보다 더 SNS라든지 이런 그 온라인이 발달되어 있는 그 국가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더 노출이 심한데 이게 지금 상당한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이 됐잖아요. 얼굴과 이 형체를 이미지화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명예훼손에 또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인권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가 생겼고 또 국가적으로도 지금 문제인 것 같고 이에 또 경기도도 발맞춰서 예방하기 위해서 또 대비하기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대비하려면 이제 법적인 제도도 마련해야 되고 또 기술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출이 되면은 요즘에 뭐 AI도 많이 발달됐고 어떤 그 시스템이 발달이 되잖아요. 바로바로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그 자동화 장치가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받은 분들의 이제 그 보호나 또 관리를 위해서 이런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그런 분들을 보호해 줘야 될 것 같고요. 또 여기에는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계획이고요.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법적으로도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저희 도의회에서도 아마 그런 이에 맞는 조례를 또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저출생 문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지난해 경기도 합계 출산율이 0.77명이었습니다. 이 도 단위 광역단체 중에서도 최하위였고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. 이게 물론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또 지역별로 출생률도 그렇고 대책도 그렇고 좀 편차가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좀 해결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? 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제가 70년대생인데, 저희 때만 해도 이제 한 가정에 한 4명씩 이렇게 나와서,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놀다 보면은 아이들이 많았어요. 네. 근데 요즘에는 참 아이가 이렇게 보기 힘들죠. 많이 안 보여요. 정말 안타깝고, 또 제가 후반기는 이제 일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 와서 그 누구보다 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요. 어떻게 하면은 이 출산율 0.77을 극복하고 1이 넘어서고 2가 되고 3이 돼야 될지, 참 고민스러운데요. 첫째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어머니나 뭐 이제 이렇게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좀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시는 것처럼 요즘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도 이게 좀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세상이 살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
그런 것 같기도 한데,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, 앞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이렇게 지원이 안 되고 줄어드는 그 기초자치단체도 있다고 네. 말씀하셨잖아요. 제가 속해 있는 제 지역구 있는 의정부도 지금 재정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시에서 그 만든 정책과 예산이 있고 도에서 만든 정책과 예산이 있고 국가가에서 만든 정책과 예산이 있는데 이게 참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각 시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이게 예산의 편차가 있다 보니 이게 지원을 받는 곳도 있고 못 받는 곳도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. 이런 부분은 좀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좀 선별해서 좀 가산점을 부여해서 좀 불이익이 받지 않고 균형 있는 그 출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좀 집행했으면 좋겠다. 거기에 경기도도 좀 앞장서서 열악한 시군에는 좀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열악한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다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정말 지역마다 정책들이 있지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여건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기에는 요즘 많이 네. 달라진 것 네.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이제 뭐 사회복지 예산 그쵸.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정말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올라와 있습니다. 그런데 또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또 정책이 있는데 이 출산 정책에는 예산을 아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이 여성가족 평생교육 위해서의 활동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최근 도의회에서 큰 쟁점이 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이 K 컬처밸리 관련된 부분인데 이 국민의힘 도의회 여기에서는 좀 어떤 문제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난 그 77회 임시회인가요?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그 일방적인 그 경기도에서 해지를 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 그 국민의힘에서 주도적으로 그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그게 이제 통과가 돼서 위원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. 예, 여러 가지로 뭐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, 예, 이 부분에 대해서 예, 국민의힘에서 지금 철저하게 진상을 좀 파악하고 조사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. 네. 그럼 이제 지역구 이야기로 좀 시선을 옮겨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. 의원님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의정부 토박이시잖아요. 네네. 그런 만큼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 오셨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좀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. 의정부가 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경기 북부 지역의 선두 도시였고 수부 도시였고 대표하는 도시였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 이유는 서울과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밀억제의 권역이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지방과 이 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규제를 되게 강화를 시켜놨어요. 또 플러스 여기는 이제 뭐 이북과 가깝다 그래서 또 안보 지역이라 그래서 또 군사 지역이라 해서 또 규제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정말 의정부 북부 지역에 내노라는 도시였는데 이런 각종 규제에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국비 지원도 힘들고 도비도 그렇고 뭐 정책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힘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 의정부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통발달의 교통 중심지고 또 행정 중심지입니다. 경기 북부에. 그리고 이제 문화, 뭐 사회, 뭐 교육 부분으로 의정부가 이제 중심지였는데
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GTX 노선이 이제 저희가 C 노선이 있는데, 제가 이제 그 건설교통위원 하면서 이제 착공이 됐고, 예, 착공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, 또 이제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김동연 지사가 발표했잖아요. 그 SRT를 2027년까지인가요? 그 이제 의정부까지 이제 연장 도비 300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끌어오는 사업도 또 진행이 되고, 또 전철 7호선 그 도봉산 옥정 그 구간도 지금 진행이 잘 돼가고 있고 26년도에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. 그리고 뭐 그런 제가 이제 건설교통위에 있으면서 이제 그런 어떤 SOC 기반 시설에 대한 거는 지금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, 이게 그 막힘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제가 관심을 가지고 챙기는 와중에 있습니다. 교통과 함께 또 이제 후반기에 좀 더 집중하고 싶으신 그런 의정부 지역 발전을 위한 분야가 있으실까요? 의정부가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. 그러니까 82평방제곱미터인데 이걸 가로 세로로 이렇게 대충 환산하면은 그 9km? 9km 정도, 9981이니까 9km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이게 좁은 면적에 47만이라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,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공간적인 측면에서 땅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리고 또 수도권이다 보니까 땅값도 비싸잖아요.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이, 우리 미군 부대가 이제 이전을 해서 그 미군 부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. 그래서 네. 이 미군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. 그렇죠.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지역구인 이제 CIC라는 그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, 거기가 이제 물류단지를 계획이 됐었는데,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반대를 했어요. 그러니까 물류단지 오면 뭐 차도 많이 다닐 것이고, 또 이렇게 창고라는 이미지도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 반대를 했었는데,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요번 지방 임기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백지화가 되고, 지금 이제 의정부 김동근 시장이 새로이 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. 우리 의정부는 이게 마지막 기회의 땅입니다. 그래서 이 8개의 남아있는 미군 반환 공여지를 어떻게 잘 개발하고 활용할 것인가.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입니다. 그리고, 얼마 전에 그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이제 그 7월 1일인가요? 이제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간혁신지구가 의정부역 앞에 그 미군 부대의 어떤 그 공원이 지정이 됐어요. 공모에 선정해서 지정이 돼서, 이 부분을 정말 그 획기적으로 지금 개발을 해서 성장 동력으로 지금 삼으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도의 또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앞에 우리 의정부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끝으로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과 또 경기도민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, 그리고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, 무더웠던 그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. 이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붑니다. 건강에 잘 유의하시고요. 저희 지금 두 분이 안 계신 154명의 경기도의원, 경기도민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고요. 저희 의정부는 4분의 도의원이 계신데, 저도 47만의 대변자로서 경기도 의회에 가서 우리 의정부가 소외받지 않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점점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도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쌀쌀한 날씨에 이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헬로 이슈토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